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검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사드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 정책실장인가요? 위승호 정책실장만 일단 한직으로 자천됐습니다. 예, 면직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역 군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원래 와 있었습니다. 쓰리스타죠. 예, 쓰리스타입니다. 근데 그 전임자 유재승 정책실장 예비역 중장인데 이분이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서는 독사파라고 불러요. 독일 사관학교파. 그런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사파예요. 독사파의 거두. 예. 그래서 독사파가 이 정권에서 잘 나갔다고. 전 정권에서. 그런데 사드 정보를 독점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차관도 이렇게 바이패스했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던 바이패스라면 장차관을 건너뛰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했죠. 예, 그건 제가 무수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독 배치됐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배치라서 이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의 가속화라 그랬어요. 북한 미사일 위협이 상승되니까 우리 사드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속화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속이 아니라 과속이 됐어. 모든 게 비정상적. 과속 사고를 냈다고 이게. 뭔가 멋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속화라는데 과속이 됐다. 과속이 됐다. 왜 과속이냐? 티켓 끊을 때가 됐다. 부지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사드를 갖다 놓으니 이게 한전에 고압 전류가 들어와야 레이더가 가동되는데 한전은 고압 전류 못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해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야 하니까 벙커 CU 기름으로 발전기 돌리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발사대가 2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4기는 딴 데 있대. 예. 예, 그것도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예, 4대라서 뭐라고요? 사드. 예, 2드가 아니라 사드. 그다음에 2개는 뭐예요? 2개는 2드죠. 그런데 이 사드가 또 미국이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공짜 밥상인 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10억 불 내래. 그래서 사드세요 해서 사드죠. 공짜 아닙니다. 사드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이 사드는 제대로 가동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비정상으로 했냐 이렇게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4강 외교하려면 이 사드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보고를 안 하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알박이를 하고 과속 사고를 낸 다음에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거죠. 예. 김경진 의원님. 예. 실제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적을 했는데 네. 보고 안 한 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예. 고의 누락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의 감으로.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실무자들이 위승호 실장에게 한 보고서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예. 근데 그게 그 단계에서 문구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문서가 작성돼서 올라갔으니까 고의로 누락을 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 뭔가 충돌을 피하고 싶었겠죠. 표 의원님. 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의원이 있어요. 네네. 김종대 의원. 네. 근데 청와대가 이거 발표하면서 슬금슬금 뭔가 좀 마사지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정면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죠. 그러니까 우선은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가장 전문가시니까 예.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국방부나 군의 특성상 예. 새로운 권력 이미 확정됐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그것보다는 두려움의 소산이 아닌가.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릴 경우에 당연히 자신들이 잘못한 짓. 그렇죠.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왜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벌써 6기가 다 들어온 거냐 4기가 들어와 있고 곧 배치 준비 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마 강독하면서 그것이 나왔을 테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뺍시다 이렇게 나왔을 테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이후에 대통령님께 뭐 신임 참모총장이나 신임 국방장관이든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예. 청와대에서도 이걸 있는 그대로 지금 다른 일반적인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을 추적해 들어갈 경우에는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미 간의 균열도 발생할 수 예. 있고 사드란 것은 현재 한중 간에도 정답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국에 이건 반드시 철수시킵니다. 약속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에 이거는 당신들의 그 관여할 바가 아니니 관계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건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에 대한 외교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조금 더 그 조용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김 의원님. 예. 저기 이 문제는 예. 저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어렵냐면 제가 미국 대리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지금 대사가 공석이라 부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내리 래퍼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따졌어요. 이렇게 도덕 배치하는 게 어딨냐 그래. 전 세계 어느 말이 나라에 있냐, 되냐. 이런 게. 예. 이제 꼭 공사판 되는데 그 성주가 공사판에 전략 무기를 배치해? 그러니까 아니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다 협의해서 한 건데 왜 미국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 또 따질 거 아닙니까? 아하. 아니 이런 식의 배치가 뭐냐 이거 무슨 정략적 의도가 있냐 그럼 아니 미국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미가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어 지금. 그러니 진상규명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조사하려면 양쪽을 다 조사해야 돼요. 아하. 사실 진상이 근데 미국 그래야 쪽은 되잖아.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예정에도 없이 뭐 상원 의원 날라와 미사일 방어국장 날라와 계속 청와대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거 길게 조사하고 말이지 다시 정책을 뭐 사드 철회하고 이러면은 할 테면 해보십시오. 우리 그러면 빼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투명하게 했는데 뭘 조사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방부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뭉개고 지나가면은 미국이 있으니까 어디까지 청와대가 하겠냐 이런 계산도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방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드를 뺀다. 예. 아니면 사드 배치 여부에 대해서 원래 공약대로 그러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겠다. 국회의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취임 이후에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환경 영향 평가를 받자.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만 얘기를 하고 있지. 대선 때 얘기했던 국회의 비준 동의 사항이다. 그러면 당장에 이미 국회로 얘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체를 안 꺼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퇴양난이고 사실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보고를 일종의 허위 보고죠. 예. 해야 될 보고를 누락해서 허위 보고한 소극적인 허위 보고인데 이 허위 보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쟤들이 사드 빼려고 하는 거네. 그리고 좀 더 빨리 빼라고 가속화를 우리가 시켜야겠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그러면 우리라고 한판 붙자는 거야? 이런 시그널로 오독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보고에 대한 진상조사 문제가 각각의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큰 틀의 문제로 같이 연결될 소지가 있으니까 일파만파될 수 있으니 청와대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처음에 들어갔다가 톤다운하는 형태로 들어갔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약속한 대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국회에서 한번 이게 걸러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 사드를 대한민국에 배치할까요 말까요 하고 문재인 정부는 국회에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아니 그런데 문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 게 전 비준 동의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비준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걸 하려면 한미 간의 사드 배치 협정을 맺고 대통령이 비준한 다음에 국회 동의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비준 동의라고 하는 거고 그건 민주당이 과거에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던 야당 때는 맞아요. 그렇죠. 지금은 자기는 결정을 해야지 뭔 국회 비준을 동의를 받아. 이건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사드가 그러면 요 상태로 그대로 두자고? 아니지 국회 전에 예. 자기 입장을 정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대통령의 그 다음 입장을 문제라는 정해라. 거죠. 이걸 국회로 먼저 비준 동의서를 보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고 이 본질로 되돌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사드가 비정상적으로 배치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안 받아서 예. 앞으로 1년간 정상 가동이 안 됩니다. 문제가 지금 레이더 가동 안 되고 있어요. 시중에 알려진 거하고 달라요. 그다음에 발사대가 2개가 들어왔냐 4개가 들어왔냐 이 얘기를 하는데 발사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발사대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 예. 이게 또 안 들어왔어. 이게 한 발에 100억 원이에요.
100억 원, 48개가 그 발사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활은 갖다 놨는데 화살은 안 갖다 놨다? 이거 뭐에 써먹는 총을 놈입니까, 갖다 이게? 놨는데 총알이 없다? 그 두 개 안에도 총알이 없어요? 없어. 두 개 안에도? 없어. 맹탕이네. 맹탕이야.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네. 미국의 국방 아, 통만 예산이 갖다 놓은 거야, 그럼? 통만 갖다 놓은 건데 깡통? 깡통.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발사대 2기냐 6기냐를 따지는데 논리적 함정이 있어요. 그 발사대보다 그 발사대 안에 들어가는 탄을 따졌어요. 유공 미사일. 근데 이 부분은 국방부 보고서에도 빠져 있고 지금 이 순간 진상조사에도 빠져 있다고. 그렇다면 못 써먹을 무기를 왜 4월 26일 날 그렇게 과속해 가면서 알박기 했느냐. 아니 도대체 군사적인 합리성이 없잖아요. 예. 이거를 일단 밝혀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처리하는 방식은 의외로 시간이 많더라고.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주변국 외교에서 협력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렇게 가야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진상을 먼저 진상조사 밝혀놓고 예. 총알이 없다. 총만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빈총 문재인 갖고 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빵빵빵 소리 나면서. 그걸 군대 용어로 입총질이라 그래. 각계 전투할 때 개머리판을 두두두두두 두리리면서 총 쏘는 척하고 해. 실제 훈련을. 김정대 의원님, 네. 오늘 생일 잔치 하세요? 아주 신났어 그냥.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하신 내용이 정답이라고 보는 게 왜냐하면 한미 간의 동맹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이것은 본질의 문제잖아요. 그 또 하나의 문제는 북핵입니다.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유엔 제재, 그리고 육자의 외교 문제가 걸려 있죠. 그런데 이 이면에 보면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첫째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그리고 배치 과정의 적절성, 시기적인 급박성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아요. 여기에는 그렇다면 국방 외교 북핵 저지 차원에서의 그 내세운 명분보다 이면에 무엇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혹이 많잖아요. 진상조사를 해야죠. 이것은 이제 김경진 의원님의 전공 분야인 검찰 수사 영역입니다. 1979년에 일본의 동경지검 특수부가 그 로키드 스캔들이라 그래서 로키드 마틴과 다나카 수상이 날아갔죠. 네, 수상이 날아가고 정부 전체가 흔들렸잖아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그런 의혹 자체를 이게 불러 일으켜 세우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이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우스운 게 아니고요. 용산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제가 이제 그 공원화 과정에 그 범죄 예방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경찰대 교수 때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 환경 오염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뭐 2차례, 3차례 기름 유출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공개된 자료에 보면 50여 차례가 넘고 3,700리터 이상의 아주 심각한 기름 유출이 7차례 이상이 용산 미군 기지 기름 유출이요. 그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 영원히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사드가 들어와서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전기 고압 전기 안 들어오니까 뭐 기름으로 갔다가 발전기 돌리는데 계속 기름 그 기름 유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하지 않으면 전자파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중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마지막에 환경 영향 평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수사 결과에도 이게 무슨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를 용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대선 때 본인이 그렇게 세게 질렀던 부분하고 지금 이 상황에 이 입장하고 뭔가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 방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본질이 북핵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북한 핵에 대한 해결 노력을 유엔의 제재와 그다음에 대화로의 유인을 통해서 중국과 미국과 협력하면서 풀어나가겠다. 이 부분은 해결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2098님 검찰개혁에 국방개혁에 이번 정부 정말 할 일이 산더미네요. 힘내라 대통령 힘내라 정치쇼. 0700님 공개방송 정말 재밌어요. 정치쇼. 공개방송 자주 해요. 자, 오늘 표창원 의원님, 김경진 의원님, 김종대 의원님 인사하시고요. 끝났습니다. 벌써 끝났나요? 또 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속화하겠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가속이 아니라 과속이 됐어.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과속 사고를 냈다고 이게. 뭔가 멋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가속하라는데 과속이 됐다. 과속이 됐다. 왜 과속이냐? 티켓 끊을 때가 됐다. 부지도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거기다 사드를 갖다 놓으니 이게 한전에 고압 전류가 들어와야 레이더가 가동되는데 한전은 고압 전류 못 들여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환경 영향 평가해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벙커 CU 기름으로 발전기 돌리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그다음에 발사대가 2기밖에 안 들어왔어요. 4기는 딴 데 있대. 그것도 최근에 밝혀진 거예요. 4대라서 뭐라고요?
사드. 예, 이드가 아니라 사드. 아. 그다음에 그럼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이드죠. 그런데 이 사드가 또 미국이 그 공짜로 주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린 공짜 밥상인 줄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트럼프가 10억 불 내래. 그래서 사드세요 해서 사드죠. 공짜 아닙니다. 사드세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모든 게 비정상이에요. 이 사드는 제대로 가동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면 비정상으로 했냐 이렇게 보는. 이거는 당신들의 그 관여할 바가 아니니 관계하지 마시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있는 그대로 공개할 경우에는 이건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에 대한 외교 압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건 뭐 조금 더 그 조용하게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김 의원님. 예. 저기 이 문제는 예. 저도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관심을 갖고 추적하고 있는 사안인데 왜 어렵냐면 제가 미국 대리 대사를 만났습니다. 그 지금 대사가 공석이라 부대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 래퍼라고.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따졌어요. 이렇게 도덕 배치하는 게 어딨냐 그래. 전 세계 어느 말이 나라에 되냐. 있냐, 이런 게. 예. 이제 꼭 공사판 되는데 그 성주가 공사판에 전략 무기를 배치해? 그러니까 아니 한국 정부가 요청해서 다 협의해서 한 건데 왜 미국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 또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식의 배치가 뭐냐 이거 무슨 정략적 의도가 있냐 그럼 아니 미국하고 다 협의해서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이러니까 한미가 이렇게 서로 떠넘기고 있어 지금. 그러니 진상규명이 참으로 어려운 이유가 이거예요. 조사하려면 양쪽을 다 조사해야 돼요. 사실 진상이 미국 그래야 쪽은 되잖아요. 조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예정에도 없이 중요한 게 이제 검찰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사드는 보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위 정책실장인가요? 위승호 정책실장만 일단 한직으로 자천됐습니다. 예, 면직이라는 표현도 안 썼어요. 그게 예. 무슨 의미예요? 이거는 원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역 군인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비정상적으로 원래 와 있었습니다. 쓰리스타죠. 예, 쓰리스타입니다. 근데 그 전임자 유재승 정책실장 예비역 중장인데 이분이 독일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서 군에서는 독사파라고 불러요. 독일 사관학교파. 그런데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독사파예요. 독사파의 거두. 예. 그래서 독사파가 이 정권에서 잘 나갔다고. 전 정권에서. 그런데 사드 정보를 독점한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장차관도 이렇게 바이패스했죠. 그래서 청와대하고 직거래를 했던 바이패스라면 그룹인데. 장차관을 건너뛰고 청와대하고 직거래했죠. 예, 그건 제가 무수한 많은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갑자기 4월 26일 날 사드가 도독 배치됐습니다. 워낙 비정상적인 배치라서 이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의 가속화라 그랬어요. 북한 미사일 위협이 상승되니까 우리 사드. 그러니까 우선은 김종대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가장 전문가시니까 정확하게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만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과연 국방부나 군의 특성상 새로운 권력 이미 확정됐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인정하지 않고 무시한다 그런 부분들이 강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두려움의 소산이 아닌가. 이걸 있는 그대로 보고를 드릴 경우에 당연히 자신들이 잘못한 짓. 그렇죠.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왜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벌써 6기가 다 들어온 거냐 4기가 들어와 있고 곧 배치 준비 중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이고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아마 강독하면서 그것이 나왔을 테고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거 뺍시다 이렇게 나왔을 테고 그리고 나서 차분히 이후에 대통령님께 신임 참모총장이나 신임 국방장관이든 보고를 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청와대에서도 이걸 있는 그대로 지금 다른 일반적인 사건처럼 사실관계와 관계자들을 추적해 들어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한미 간의 균열도 발생할 수 있고 사드란 것은 현재 한중 간에도 정답이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중국에 이건 반드시 철수시킵니다. 약속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의.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4강 외교하려면 이 사드가 중요한데 이 사실을 보고를 안 하네? 그래가지고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난 정부가 알박이를 하고 과속 사고를 낸 다음에 보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열받은 거죠. 김경진 의원님.
실제로 위승호 정책실장만 지적을 했는데 네. 보고 안 한 거 분명한 거 아니에요? 예, 고의 누락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검찰의 감으로.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예. 실무자들이 위승호 실장에게 한 보고서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기재가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려고? 예. 근데 그게 그 단계에서 문구 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문서가 작성돼서 올라갔으니까 고의로 누락을 시킨 거죠. 왜 그랬을까? 뭔가 충돌을 피하고 싶었겠죠. 표현님. 네.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의원이 있어요. 네네. 김종대 의원. 네. 근데 청와대가 이거 발표하면서 슬금슬금 뭔가 좀 마사지하는 듯한 느낌이 안 들었어요? 네. 정면 충돌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당연히 들죠.